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 28페이지에 1번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혼자 분류 기준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 따라서 각각 두 가지, 다섯 가지, 아홉 가지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그 예문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철수는 학생이었다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분류 1은 지금 이제 형태, 그 다음에 분류 2는 기능, 분류 3은 의미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자, 여기서 너 키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단어 내지는 품사를 분류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해야 된다? 띄어쓰기 단위로 이제 어절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치? 어절 단위로 분석을 해. 그치? 그 다음에 자, 단어로 인정은 받습니다만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그 친구인데 그걸 우리 조사라고 하거든요. 띄어쓰기 단위로 찾아놓고 조사 찾으면은 누구? 철수 뒤에는. 그 다음에 학생 플러스 이었다. 철수 플러스는, 옷 플러스 을. 그치? 이런 식의 친구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자, 우리 철수 같은 경우에는 명사니까, 그치? 채연이고 명사 당연히 불변. 는 조사입니다. 학생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었다는 우리 서술격 조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장의 철수는 명사, 는 보조사. 그 다음에 우리 예탄세 할 때 세는 관형사. 그치? 그 다음에 옷 명사, 을 조사, 많이 부사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팔았다는 팔다. 동사겠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문제 안 되고 분류가 가능할 건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정답은 5번일 겁니다. 그래서 이었다는 금방 쌤이 뭐라고? 서술격 조사라고.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활용하는 친구라고. 그래서 5번 선택지 설명하고 있는 이었다는 형용사가 아니고 서술격 조사다라는 점이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근거로 해서 체온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네요. 그러면 자, 일단 밑줄 그어진 것들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 자, 1번에 기억을 보면 체온은 다른 요소 없이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자, 이 철수나 집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요소 없이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뭐라 부를 수 있다고 이거 지금 자립명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 것이라는 친구는 우리 수, 것, 바줄, 터지, 만큼, 대로, 뿐과 같은 이런 친구들은 무슨 명사라고? 의존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우리가 수업할 때 반드시 누구의 수식을 관형어의 수식이 그치? 꼭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밑줄 친 것들 가운데 것은 1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까? 그것, 여기와 같은 얘네들은 대명사 가리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띠가 둘과 하나 뒤에 각각 지금 조사 붙어 있고요. 그죠? 수사입니다. 수사. 그 다음에 자, 4번에 기억부터 디귿번 문장에서 이렇게 뭐야? 철수 뒤에 가, 그것 뒤에 이, 둘 뒤에 이처럼 그치? 조사와 결합한다라는 점. 이제 체언의 특징이고 5번에 기억에서 디귿에서 자, 우리 체언을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한 것으로 보아 체언은 문장의 중심에서 채자가 몸체자, 주요 성분들 그치?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보기에 따르면 우리 관형사는요, 이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두 사람 결합 안 해요. 우리 형태 변화하지 않은 불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시, 성상, 수관형사로 나뉘는데, 1번 선이제부터, 자,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할 때 그는, 자, 사람을 꾸며주는 그 이렇게 지금 지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시 대명사가 관형사가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른 사람들은 공언으로 강리해서 이때 다른은 자 이게 지금 맥락상 이게 자, 다른은 내가 지난주 수업할 때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형사일 때가 있고 형용사일 때가 있다라고 했어서 관형사일 때는 other 그치?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different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복원으로 간밀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가 맞고 다른 사람 이렇게 지칭하고 있으므로 그치? 지시 관형사가 맞습니다. 다음 3번에
오늘은 헌 구두를 신어라. 이 헌은 우리에게 헌세할 때겠지. 이 세의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쓰는 관용사로서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사, 성상관용사입니다. 4번 선했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5이 모였다에 5자 물결 쳐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사 벌세스 수 관용사,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로 접근하자고 해서 조사 결합이 가능, 불가능. 그치? 그런데 뒤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있네. 이건 수관형사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하겠습니다. 그죠? 5번에 우리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를 만하게 심었다 해서 이 여러는 그치? 자, 그루라는 요거 이 수관형사 다시 한번 펼쳐볼까? 얘네는 뭐 꾸며주기로 했어? 단위성, 의존, 명사, 그치? 우리 셀 수 있는 단위다. 1명, 2마리, 3그룹, 그치? 자와 같은 단위성 의존, 명사 꾸며주는 관형사는 다 수관형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4번. 뭐 문제 안 되고, 그 다음 4번 문제인데 부사에 대한 탐구네요. 자, 부사는 아무래도 그 하는 역할이라 그치? 의미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요, 그죠? 참 독특하게도 그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건 해볼 건데, 자, 1번에 기억을 통해 2개 이상의 부사가 그치? 나란히 해서 참, 많이, 그치? 그리고 많이가 내렸다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어쨌든 참과 많이라는 부사가 나란히 붙어 있구나. 다음 2번에 자, 니은을 통해서 자, 부사가 용어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못 먹고니까, 그치?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부정의 부사라고 부릅니다. 부정부사는 국어에 2개밖에 없어요. 안과 못.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디귿을 통해 부사가 체온의 특별한 뜻을 아니지. 이게 다행히 상대가 붙어있어. 다행히가 상대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다행히는 뭐예요? 이거는 이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부사, 양태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에다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 양태부사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을 통해 부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밑 같은 것들이 그치? 일종의 지금 이것도 우리가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그치? 자, 부사고. 그 다음에 그러나는 이제 앞뒤를 또 이제 의미관계에서 묶어주는 자,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그치? 친구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할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34페이지 핵심 개념 적용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34페이지 1번 문제. 자, 용언에 대한 탐구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그치? 자, 1번에, 자, 기억과 니은을 통해 용언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 주다, 동사. 그 다음에, 니은에, 그치? 우리 또 예쁘다, 그치? 형용사가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기억과 디귿을 통해서 이번에는, 자,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 기능한다, 그렇지? 우리 마침표 찍혀있는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에, 기억과 리를 통해, 자, 용언에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주었다는 지금 사실 엇가다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고, 그치? 빠르게 갔다도, 다 정도, 어미, 빠르게 할 때 이렇게도 부사, 자, 우리, 전성, 어미죠. 그치? 이거 내가 어미 체계할 때 살짝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간 뒤에 붙은 부사형 전성어미로서 지금 여기 기억할 리을리에서는 조사가 붙어있는 예가 지금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자, 4번에 보시면은, 니은과 디귿을 통해 용언에 당연히, 그치? 자,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당연히, 자,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 그치? 자, 되어 있지만, 니은, 디귿 뿐만 아니고, 용언은 자,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밑에?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 이거 문제풀이 한 다음에 형태소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우리 형태소적 개념으로 봤을 때 어간과 어미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의존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5번에 니은 리을을 통해서 용어는 뒤에 오는 누구를 자, 말들을 꾸며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니은은 여기가 받은 꽃다발.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갔다? 빠르게 갔다. 처럼 그치? 이렇게 다른 어떤 자, 성분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뒤에 붙어있는 누구들 덕분이다. 전성어미들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꽃다발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 그는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되는 것이고,
용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용 전성어미가 됐던 것이죠. 그죠? 좋아요.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에 결국 이제 우리가 그 규칙, 불규칙 지난주 마지막쯤에 그치? 쌤이랑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번, 우리 보기 2에 바로 기억할게요. 자,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뭐야? 도유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규칙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규칙 1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르다는 자, 치르고 치르니 자음음이 붙어도 상관없는데 모음이 붙었더니 치르다, 즉 어간에 으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탈락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2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요 동의의 관계로서 의미에 따라 활용 양식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르다가 지금 요게 지금 자 일러, 그치? 일렀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요거는 좀 빠르다 개념이야. 요 이르다는 그치? early, fast 개념이란 말이야. 얘는 지금 뭐가 르 불규칙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은 자 이르다 하고 그죠? 자 르가 안 살아있고 르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지. 르가 없어지면 얘들아 르 불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지는 뜻탈락시키면 일어가 되면 일어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르다 할 때 이거 지금 이르다는 한자가 얼라이 도착하답니다. 그랬더니 나는 2시에 학원에 이르러. 그치? 그래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치? 요거는 러 불규칙. 르까지는 건드리지 않잖아. 그치? 어디부터 변했어? 이르 오른쪽에는 그치? 어미의 어가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 불규칙. 그래서 각각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었는데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면 쌤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4번 선택지에 이것은 어간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간만 바뀌는 그치?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 누구밖에 없어? 히읗 불규칙밖에 없다고 그죠? 정답은 4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본보조 용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보조 용언도 지난주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국어에서는 자 용언이 2개 연속이 되면 첫 번째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이고 두 번째 용언은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용언이지만은 대체로 본인의 의미를 상실한 채 앞에 있는 본용언에 그치 의미를 더해준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시도, 상태, 완료과 같은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 근데 보조용언, 본용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 요 중간에 서가 들어갈 수, 구조적으로 적어있어요. 그치? 서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본이고, 자, 본과 보조 사이에 서가 들어갈 수 없으면은 뒤에 있는 친구가 보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 앉아 서 있다. 이거 조금 어색합니다. 그치? 그래서 본보조. 그 다음에 막아서 냈다, 또 본보조로 보는 게 맞단 말이지. 그치? 읽어서 주었다. 이거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어쨌든, 앉아 있다. 그치? 자, 지금 요거는, 자,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아냈다는 것이 아어내다 완료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읽어 주었다는 것이 이것도 지금 이제 뭐야 뭐 이제 완료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다음에 도전해 보았다 시도해 보았다 이거는 더 트라이겠네 그치? 말 그대로 시도 자 그리고 구조적으로 다 지금 뭐가 서가 붙여서 다 보조는 맞는데 갖다 버렸다 같은 요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이 갖다 버렸다는 거지 이게 봐봐 이런 지금 구조로 지금 접근했을 때는 갖다서 버렸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 버렸다가 만약에 내가 뭐 빵을 다 먹어버렸다고 같은 디엔드 개념이었다면 보조였겠지만 이때 버렸다는 본래 의미가 뭐 되어 있다고? 유지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조보다는 의미적 접근했을 때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본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 한번 보시면은 자, 각각 지금 뭐 격조사 내지는 보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들로 1번부터 가볼게요. 자, 기억 니은을 통해 조사 중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보조사인데 자, 니은에는 지금 만과 같은 보조사가 있습니다만 기억 문장에는 지금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되겠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치?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을 통해 일단 기억에는 보조사가 없긴 하거든요. 일단 요건 내가 세모를 한번 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요는 용언의 종료음에 붙는 보조사에서 우리가 요 언니는 만동부터 먼저까지 요 높이의 보조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을에서 과는 그치? 철수가 과국인데 이게 과는 엔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 그치? 자 접속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에 미음에서의 은은 자 명사의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격조사들은 뭘 부여한다고 격조사는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 것이지, 품사를 바꾸는 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형태소 중에서도, 그치? 이 전미사 중에서도 파생전미사들이, 그치?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정확하게 알려서 4번인 것 같고, 아마도 기억한 니은을 비교했을 때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래서 기억에는 보조사가 없습니다만은, 니은을 봤을 때, 그치? 아마 가 자리에, 그치?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많이라는 보조사는 격조사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요걸 지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미음에서 가는 자격을 표시해서 누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그 다음에 누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 먹었지. 그 다음에 자 누가 먹었다고? 철수가. 그래서 여기 철수에 있는 이 가들은 주어의 자격을 주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구나.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주격이지만은 만약에 서술어가 뭐인 경우, 되다 아니다인 경우에는 복격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땐 조심해야 된다. 좋아요. 다음 5번입니다. 자, 감탄사가 아닌 것을 했을 때, 선생님이 지난주로 감탄사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 얘기했었냐면은, 우리가 놀람이나 느낌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입버릇 또는 대답, 부른말 또 품사로 치면은 감탄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와봤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입버릇이에요. 알겠지? 감탄사 맞고요. 그 다음에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치? 이때 옳지 같은 경우에는 자, 본인이 이제 하는 혼잣말로서 그치? 뭔가 깨달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치? 느낌이니까 감탄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글쎄와 같은 것이 이것도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느낌이라든지, 그치? 생각들을 드러내는 감탄사로 보는데 4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이게 성분으로는 독립어가 맞아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분석하면 철수라는 명사 뒤에 야라는 하늘, 영수, 야, 그치? 하늘, 이시여와 같은 이거 무슨 조사입니까? 혹격조사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그치? 그래서 이때 부른말이라고 무조건 다 감탄사가 아니고, 부른말 중에서도 성분으로는 독립어지만은 여기서 품사로 물어보면은 명사 플러스 조사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그리고 그렇지라는 것은 일종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지. 자, 혼잣말, 옳지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다시 셈이랑 앞부분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1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자, 18페이지에 우리 오늘 이제 형태소라는 개념을 할 건데, 지난 품사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다. 자, 일단 18페이지 핵심 개념 6강에서 형태소와 단어라는 워딩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다고? 품사 배웠는데, 사실상 품사 이꼴 무슨 뜻이라고?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 1번 형태소 갈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최소 단위 적어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형태소라는 것은 일정한 뭐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좀 더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형태소라는 것은 더 나누면, 더 잘게 쪼개면 의미가 뭐 하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가연아. 하늘이 스카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하랑 늘로 쪼개면 스카이가 사라지고 죽어. 그치? 그러니까 하와 늘은 쪼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뭐다? 뜻을 지니고 최소 단위인 형태소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 밤하늘은 쪼개도 된다, 된다. 쪼개도 되는데 밤하 플러스 늘이 아니고 당연히 밤과 하늘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나이트하고 하늘이라는 의미가 가까워 살아있으면서 의미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때는 두 개 형태소 이상이 한 해도 단어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형태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실 모의고사라든지, 그치? 이런 부분에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간과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형태소 파트가 사실 품사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밑에서 형태소는 이제 우리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의죠. 그 다음에 실질성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식으로 나누는데,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겠다. 우리가 지금 앞선 1주차에 뭘 배웠다? 품사 배웠다. 품사를 먼저 한 이유가 바로 형태소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거든. 자, 봐. 우리 자립 형태소는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는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만약 이걸 우리가 품사로 처리한다면은, 자, 슬러시 치고 오른쪽에 적으세요. 품사 체언들은 전부 다 자립 형태소야.
즉 명사, 대명사, 수사는 전부 다 뭐라고? 자리명태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식어, 관용사, 부사는 전부 다 자리명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어, 감탄사는 전부 다 자리명태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쌤이 안 적은 친구 있지? 누구 나왔어? 용언과 관계언 나왔잖아. 자, 용언은 다시 이제 우리 국어 형태소적인 측면에서는 용언은 다시 이제 우리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형태소에서, 자, 우리가 단어에서는 요 어간 어미가 붙어 있는 이 형태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만 형태소로 볼 때는 요 각각을 뭐라고 봅니까? 각각을 형태소로 봅니다. 그래서 자, 어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 오늘 김치볶음밥 이 지랄해? 안 해. 나 오늘 김치볶음밥 다 안 해. 요 둘이 붙어 먹었을 때 하나의 의미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의존 형태소, 자, 용언인데 용언 쪽에서 어간과 어미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또 자, 앞서 그 문제풀이를 할 때요. 이 조사라는 친구는 단어로 인정받지만 쌤이 아까 단어 분석할 때 띄어쓰기 찾고 뒤에 뭐 찾으라고 했어? 조사 찾으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 조사라는 친구는 자립성이 없어가지고 자립성 있는 말 뒤에 붙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에서 형태소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조사도 의존 형태소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립의 최소단이라고 했으면 단어의 부류에 포함은 시키지만 형태소적으로 접근하면 의존 형태소. 오케이? 그리고 한 개 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접사라는 개념도 추가를 할 겁니다. 접사라는 친구가 바로 우리 새로운 말을 만들 때 자, 원래 있던 단어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치 새로운 말을 파생 만들어내는 것이 주변 부분으로서 얘는 혼자는 못 쓴단 말이지.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풋사과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자. 그치?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단어는 풋이야 사과야? 사과라는 기존의 그지 단어에 앞에 붙어서 전체 사과 중에서 뭐하지 않은 사과, 읽지 않은 사과라는 의미를 그지 한정하는 또는 더해주는 주변 부분을 접사. 근데 이것을 풋 단독으로 쓰냐라고 물어보면 단독으로 쌤 저기 보면 우리 풋 마사지 이지라 하면서 단독 쓰는데요. 풋 마사지 어딨냐? 풋 그때 풋은 영어잖아. 국어 얘기하는데 안 그래? 발로 이제 확 차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변 부분 홀로 쓰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할 거거든. 어근의 앞 또는 뒤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주변 부분이랑 접사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는 실질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고 형식적인 것은 이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이것도 위에 있는 자리부전처럼 내가 품사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 다만 실질형태소에는 모든 자립형태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너희가 딱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 밥을 먹었다. 철수가 지금 뭐로 처리가 된다고? 체언이니까 얘는 자립이면서 뭐다? 실질이구나. 그치? 이렇게 바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실질이고 자립이면은 사실 뭐냐? 분류할 의미가 없거든. 여기 누가 추가돼야 되냐면은 자, 우리 지난주에 용언의 어간어미 할 때 왜 어간이 안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이 어간이 바로 이 해당 용언의 무슨 부분이야? 실질적인 뭐를 지니고 있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자리부존의 어떤 관계에서는 의존에 들어가지만 실질 형식, 실질 문법과 관련된 범주에서는 어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실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자,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조사, 접사, 어미. 자, 요런 지금 이제 나머지 의존 형태소 세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가? 형식에 들어가는. 내가 이거 형식 혹시 주변에 형식이란 친구인지 모르겠네. 형식이 나쁜 새끼가 돼서 우리가 뭐 이런다고 조져버려야 된다. 조져버, 조자접사, 미시를 하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신에 출제가 되면은 이제 뭐 이제 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장을 다 주고 뭐로 나누라, 단어로 나누라, 형태소로 나누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예문 한번 해볼게. 자, 저 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치? 나는 감동했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첫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이거를 단어로 분류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단어 분류하려면 아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띄어쓰기 플러스 조사 찾기로 했습니다. 자,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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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 이제 그 다음에 조사 찾아라. 의. 그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있네요. 맞습니까? 다음 여기서 만약에 이제 형태소를 찾아라 하면은 형태소 찾으라는 거 단어 찾는 거. 그치? 전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뭘 쪼개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 단어 중에서 용언이라면은 뭐로 쪼개줘야 된다? 어간 어미로 쪼개줘야 돼. 그치? 그리고 자 만약에 그 단어가 단위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뒤에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 복합어라고 부르는 세 말인 경우에서 아까 우리가 하늘하고 그치? 밤하고 합치니까 뭐가 됐어? 밤하늘이란 세 말이 됐잖아요. 그치? 그런 세 말 같은 경우에 의미의 최소니까 다 쪼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합어인 경우라면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라면은 이렇게 둘로 쪼개줘야 되는 것이고 또는 아까 우리 풋사가처럼 접사와 어근 내지는 어근에도 접사가 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어근과 접사를 또 다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자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문을 몇 개 넣었는지 한번 봐봐라. 자 접사네 할 때 저는 우리 이그저 지시 관용사입니다. 그래서 관용사니까 뭔 거야? 얘는 자립실질이야. 그치? 산 뭡니까? 명사니까 그치? 얘는 당연히 자립실질 되겠고 의 조사니까 의존 형식 되겠습니다. 맞아. 자 문제는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야. 자 아름다움과 같은 용언들은 아까 뭐 하기로 했어? 어간 어미로 쪼개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져야 된다? 기본형 아름답에다가 그치? 뭐가 붙은 형태다? 관형사의 어미 니은이 붙은 형태란 말이지. 그럼 일단 이 어간은 다시 자 조심해야 됩니다. 어간은 의존이지만 뭐라고? 의존이지만 실질. 맞지? 서 의존 실질. 근데 어미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의존 형식. 얘나 모순 명사니까 자립 실질. 그치? 애 조사니까 의존 형식. 그치? 네, 감동했다. 나 감동했다 어떻게 쪼개? 지금 안 쪼개진 거 아닙니까? 아니지. 우리 공부하다, 운동하다, 뭐 건강하다처럼 붙어있는 하다는 접사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감동을 했다 이렇게 띄어서져 있으면 하다가 동사 두겠지만 작용, 뭐 마음들, 뭐 움직임 이게 여기서는 붙어있기 때문에 접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동하고 그치? 플러스 하다라는 접사다. 했다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뭐 여불규칙 기억납니까? 하였다. 그리고 하였이 했으로 추가된다. 그래서 했다 여러분 잘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간과해버려. 그냥 했다를 했 플러스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했다는 무조건 하였다. 알겠죠? 그래서 하 그리고 원형태로 가자면 원래는 어이야. 여불규칙 전에 그 다음에 다 가면은 감동은 명사니까 뭐라고? 자립실질. 그치? 네, 하는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일종의 접사입니다. 그래서 접사는 의존 형식이에요. 그리고 엇과 다는 각각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의존 형식 이렇게 간다. 요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 그럼 다시 여기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지금 자립의존 실질 형식을 나눴는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 모든 자립은 모두 실질 OX. O. 그치? 모든 자립은 좀 실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모든 실질은 모두 자립하면 된답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분담질? 그치? 요놈을 잘 찾아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형식이는 모두 의존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조접어가 의존에 조접어 들어가잖아, 그치? 오야. 그런데 자 또 그 역반대 모든 의존은 모두 형식이 감대한다. 또 누가 분담질치? 어간 어간을 잘 찾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태적 분류는 이 정도로 할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죠?
쌤이 그렇게 막 빨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겁니다. 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복습하실 때 체크해서 쌤한테 가져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어쨌든 2번에 단어 개념 나와 있는 자립에서 쓸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은 단위에서 쌤 지난주에 단어는 자립의 최소 단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 중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바로 누구 설명이냐면은 조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단어로 인정은 받습니다만 사실 좀 자립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말에 이렇게 뭐 해놓은 거야 이렇게 붙여서 넣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띄어쓰기 어떤 기준이 단어로 인정이 되었을 때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 맞춤법에 있거든요. 근데 조사는 좀 별개로 41항에서 조사는 그 한 말에 붙였습니다라고 예외적으로 그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형태소의 개념 살짝 한번 봤고 그다음 밑에 이제 온 핵심 개념 7은 바로 단어 형성 요놈요는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어 형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내가 언급할 때 어근 접사를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 자, 우리 단어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새 말을 만드는 자, 이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하나의 단어에서 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뿌리라는 뜻이겠지. 그럼 접사는 말 그대로 접자가 우리 접지한다, 접착하는 접자 붙이다거든요. 그래서 어근의 앞뒤에 같이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한다. 쌤이 지난주에 한번 뜻을 제한한다라는 표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뜻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뜻을 더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고. 아까 내가 풋사가 했지. 지야 사과는 전칭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를 지칭했는데 풋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은 물론이고 전체에서 풋 사과라는 덜 익은 사과라고 의미가 줄어들어서 넓어졌어. 줄어들어서 이건 제한인 거야. 그래서 뜻을 더했다라는 표현에도 상관없고요. 뜻을 제한했다라는 표현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우리 그래서 이걸 접사의 한정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해주고 가고 싶은 게 그 제 좌우측 또는 뭐 상하단 그 여백에다가 너희들이 항상 이제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이 어근과 어간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사용되는 지금 이제 범주는 다른데 그 개념을 물어보면 둘 다 뭐야? 실질적 의미를 지닌 부분이라는 공통 개념이 있어요. 물론 그 사용 범주는 어떻다고? 사용 범주는 어근은 단어 형성이고, 그치? 어간은 용언의 활용에 그치?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범주는 다른데 실질적 의미를 지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과 어간의 셈이 살짝 한번 구분하는 수업 좀 할게요. 자,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 여기서 이 어근 어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전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려하는 단어는 좀 용언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용언이 아닌데 어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자 어근과 어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밑에 배우겠지만은 단일어인 동사 형용사일 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봐라.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자고. 그치? 자, 그러면은, 자. 가연아, 우리 여기서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 먹다, 먹고, 뭐, 그렇지, 먹. 그죠? 자, 쌤이 요 어간은, 초록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어간은 먹이었어, 그치? 자, 그런데, 자, 지희야, it의 의미는 어디 들어가 있어? 먹과 다 중에. it의 의미, 그렇지. 또 먹에 들어가 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단일어인 용어는 어간이 곧 뭐야? 어근이란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안 돼요. 그치? 자, 그런데,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자 해당 단어가 뭐인 경우 자 단위로 나서 밑에 당연히 복합어 나와야지 그치? 복합어인 용어일때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겁북다.
자, 지야. 어간 어딥니까? 건북다, 건불고, 건불근이, 그치? 활용할 때 안 바뀌는 건북.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연아, 레드 어디 있어? 레드? 북. 그치? 자, 그 다음에 블랙 어디 있어? 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합쳐진 거야, 지금 요게. 맞습니까? 즉, 요렇게 우리가 지금, 자, 쌤이 지금 어근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처럼, 어근 두 개가 새롭게 만나서 만들어진 세마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 합성어인 용어는 새로운 어간은 바로 그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부분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나? 그래서 만약에 복합어다 하면은 봐봐, 세 마리 이렇게 복합어란 말이 쉽게 얘기해서 세 마리거든. 새로운 동사 형용사가 됐단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어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새롭게 설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또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자, 새빨갛다. 그치? 자, 가인아, 어간 어딜까? 새빨갛, 그치? 새빨갛다, 새빨갛고, 그치? 새빨갛까지야.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지금 딱 새빨갛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거 레드의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의 실질적 의미, 레드는 어디에 있다고? 지야? 빨갛. 그럼 새는 뭔데요? 이때 새는요, 뉴 아닙니다. 그리고 버드 아닙니다. 아주 몹시 빨갛다라는 의미를 뭐야? 더해주고 또는 제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접사라고. 즉, 접사와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세마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생어라고 부를 건데. 이제 이 파생어인 용어의 어간은 어디까지가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부분까지가 새로운 파생 용어의 어간이 되었구나.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예를 이번에 접사 내가 앞에 같은 걸 보여줬지만 자, 높이다. 의 어간은 어디까지야? 높이다의 어간? 높이다, 높이고, 높이니, 높이, 어서, 그치? 높이까지야. 그래서, 과연, 우리, 하이는 어디 있어? 높이에 있다.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자, 이 이는 뭔데라고 물어보면, 높게, 하다 같은 사동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주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처럼, 그치? 자, 이번에는 반대네요. 순서가 좀 반대긴 해서 어쨌든 간에, 어근과 어디까지를 합친 부분? 접사를 합친 부분까지가 새로운 파생용어의 어디라고요? 어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성어도 파생어도 살짝 맛배기로 봤어요. 어근 어간 개념 설명하면서.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어근 어간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해당 단어가, 그치? 품사가 용언이라는 걸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명사, 예를 들어서 뭐 영수가 있다. 영수 보고 어근 어간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건 없다고. 영수한테 어간이 어딨냐? 뭐 영소, 용시, 용식이 되니 야 활용 안 하잖아. 그치? 어간 어근을 비교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당 단어가 용언일 때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단일어란 이것처럼 어근이 한 개, 그치? 이 용언이고 세 말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단일어와 복합어, 그만큼 우리가 단일어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치? 예. 자, 그래서 사람 매우 예쁘다와 같이, 그치? 특히 자,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그 단어 형성 시에는 또는 구조를 파악할 때는, 즉 단일어냐 복합어냐, 즉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 분석할 때는 어미는 논외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단어가 뭐 합성어야. 그러면 합성어 안에서 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돼?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어미가 필요한데, 얘가 단일어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라는 어떤 이제 이 단어의 형성을 물어볼 때는 어미는 논외예요. 그러니까 이 뭐만 보면 됩니까? 예쁘만 보면 됩니다. 뷰티풀리, 예쁘고, 그치? 예쁘가 어근이자 어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 이걸 우리는 합성어라고 부르고, 그치? 어근 접사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생어라고 부르고, 그죠? 이런 단어들은 우리 복합어라고 해서 기존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기존 단어의 세마를, 그치? 또는 이제 접사 같은 걸 앞뒤로 붙여서 새로 만들거나 하는, 그치? 낮밤, 알뜰살뜰, 돌아가다,
짠, 울음, 높이 이런 식으로 그치? 최소 2개 이상의 지금 형태소 그치? 또는 자 둘둘의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 접사와 어근끼리 결합한 세마를 우리는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합어는 최소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무조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일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어는요 앞에 사람이나 매우 같은 경우에는 1형태소야. 그치? 사와 람을 찢으면 people 되나? 안 되잖아. 사람이 그치? people이란 말이야. 벌써. 매우도 마찬가지. 근데 예쁘다는 만약에 형태소로 분석하면 몇 개로 분석된다? 어간어미니까 2형태소거든요. 그래서 단일어는 1 내지는 2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복합어는 무조건 2개 이상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생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파생어 밑에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싸서 3번에서 자, 어근의 앞이나 뒤에 이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로서 자, 어근을 우리 앞에 붙는 접사를 우리는 이제 접두사라고 해서 머리 붙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자, 접두사가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할 수 있고 품사 기능을 바꾸지 않는다. 요게 좀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접사라는 친구는 국어에서요 크게 2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금방 의미를 그지 더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기능 역할을 우리는 국어에서 한정적 또는 제한적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처럼 자 접두사는 그 어근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두 번째처럼 그치? 품사를 변화시키는 기능인 지배적 기능을 접두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자 접두사는 뭐만 한다? 한정적 기능만 한다. 그치? 그런데 요게 자 문법은 항상 뭐가 있어?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접두사도 지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마르다, 뭐 강마르다, 엇되다, 숫되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강마르다, 엇되다, 숫되다 얘네들은 사실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즉 이 말인즉슨 마르다, 되다가 원래는 뭐였다고? 품사가 동사였다. 그치? 자, 오늘은 빨래가 잘 마른다. 그치? 또는 물이 얼음이 된다처럼 그치? 동사였는데 앞에 이 매와 강, 숫과 같은 접두사가 붙었더니 뭐가 돼버렸다고? 자, 강물이 메마른다 되나? 안 되거든요. 강물이 메마르다. 그치? 메말랐다, 메마르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특수하지만 이런 메마르다, 강마르다, 엇되다, 숫되다와 같이 접두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꿔버리는 예외적 경우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밑에 있는 3가지보다는 메마르다가 출제가 좀 되는 편입니다. 여기 우리 흔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근데 강마르다, 엇되다, 숫되다 이거는 나도 샌도 가끔씩 이제 수업할 때 뭐 쓰니까 사전에 검색해보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메마르다는 꼭 하나 이 정도 하나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날보기 할 때 이 날은 먹지 못하는 것이 익지 않은 이런 뜻을 이제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일 것이고 치솟다는 위로 마구 몹시라는 의미의 그치? 자, 접두사 강조일 것이고 새빨갛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 새가 뭐야? 버드 아니고요, 뉴 아니고요, 아주 몹시와 같은 그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그치? 이런 식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접두사는 한정적 기능만 합니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메마르다 같은 경우는 지배적 기능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사실 우리가 접두사에 의한 파생, 전미사에 의한 파생 다 중요합니다만은 전미사에 의한 파생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전미사에 의한 파생. 그러니까 전미사는 꼬리 밑자로서 어근의 뒤에 붙습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뭐 한다고? 의미를 좀 제한하거나 더하기도 하는 건 물론이고 뭐까지 한다?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겁니다. 즉, 전미사는 한정적 기능 외에도
무슨 기능도 할 수 있다?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지배적 기능을 하는 친구로 우리 교재의 오른쪽 우리 그 클립 있죠, 그죠?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 나와 있습니까?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 여기 근데 너무 예외 좀 이제 일부만 나와 있어가지고 쌤이 추가로 필기를 몇 개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 노트 있거나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은 또는 여백 같은 거 활용해서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첫 번째로 자,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어근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결과를 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명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명사 파생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거 다 몇 가지 종류를 설명한 다음에 뭐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까? 명사형 전성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도 할 겁니다. 자, 명사 파생 전미사 대표적인 친구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 같은 경우 얘 나와 있기는 믿음, 웃음, 그치? 어를 더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겠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가 있다? 이가 있어요. 이. 그치? 그래서 뭐 길이, 높이, 먹이, 이런 것들. 놀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 그래서 뒤집개, 지우개 할 때 있잖아요. 그치? 도구의 의미를 더해주는 건 물론이고, 자, 지우개, 덮개, 그치? 이런 것들처럼, 자, 막는 도구의 의미를 더하는 건 물론이고, 맹사로 바꿔서 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보, 그래서 울보, 뭐, 먹보, 그치? 등등등등등등. 이것도 그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도 있어요, 기. 그래서, 요 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달리기, 그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우리, 읽기. 쓰기, 그치? 뭐 말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명사 만들어버렸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구다? 음과 기입니다. 이 음기가 명사형 전성어미에도 또 음기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가 전성어미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지금껏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 그치? 그리고 내신에서는 이건 거의 뭐 고인물 수준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명사 파생 전미사는 아까 내가 집에 적히는 품사에 뭐 한다고 바꿔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명사로 그치? 품사가 변화해. 그런데요, 우리 명사형, 땡땡형 전성어미는요, 땡땡의 기능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줄 뿐이지, 품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지금 지난주에 어미 책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즉, 명사형 전성어미는 품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어미이기 때문에 품사가 유지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동사 또는 형용사라는 걸 지금 이제 방증하는 거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가 달라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은 우리가 성분으로 치면 관용어가 꾸며줍니다. 관용어가. 그런데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지금 품사가 동사 형용사잖아. 그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성분은 누가 있느냐? 또는 품사가 누가 있느냐 하면 누구 떠올라요? 부사가 떠올라야죠. 그치? 그래서 수식어의 차이, 그치?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술성의 유무로 뭐 다가 붙을 수 없다,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좀 현실에서 실전에서 써먹긴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관용어, 부사어를 만들어 보는데 너희가 실제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워. 그래서 관용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쁜이라든지 멋진 이런 것들 너희가 몇 개 기억해두고 있어요. 그치? 또 좋은 같은 긍정적인 말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부사어는요 매우 잘, 그치? 뭐, 요런 식의 단어 한번 떠올려보라. 이거를 붙여봄으로써, 그치? 뭐의 수식이 자연스러운가를 찾아내면 명파적이냐, 명사형 전성어미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자, 서, 철수는 학교에서 맨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때 잠이란 과연, 자, 전성어미냐,
정미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의 미음이라는 게 있지 뭐냐 하면 철수는 맨날 좋은 장, 철수는 맨날 예쁜 장, 철수는 맨날 멋진 장 이상하거든. 근데 철수는 맨날 잘 장, 그치? 철수는 맨날 매우 장, 그치? 이런 식으로 호다 부사를 수식에 봤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때의 미음이란 뭐라는 거야? 아, 전성어미구나.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가연아, 그럼 이때 잠의 품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동사. 그렇지. 자다. 그치? 품사 유지해야 돼. 동사로 대답해야 돼. 그죠? 그런데 나는 오늘 밤 잠을 이렇게 많이 설쳤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는 자, 이번에 잠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좀 예쁜, 멋진, 좋은이라는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잤다라고 했다는 거. 깊이 잤죠. 자, 그래서 앞에 붙으니까 나는 뭐 멋진 또는 좋은 잠을 그치 깊이 잤다. 어색하지 않거든. 근데 매우 잠을 깊이 잤다? 잘 잠을 깊이 잤다? 이게 좀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 잠은 뭐라는 거야? 앞에 있는 이제 1번에 있는 이 명사형 전성어를 해서. 그럼 이번에 품사는 자, 지희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는 완전히 맹사로 바뀌었으니까 명파적 붙었으니까 그치? 맹사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수식어가. 근데 없을 경우엔 너희가 뭐 해보라고? 붙여서 판단해보라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워낙 잘 나오니까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1번 요렇게 할게요. 자, 아직 안 끝났다. 자, 2번 부사파생 정리사 할게요. 자, 필기할 게 좀 더 있어요. 자, 어쨌든 부사파생 정리사는 부사 또는 부사가 아닌 것을 부사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친구가 우리가 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 쌤 아까 명파적도 이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파적 이는 또 뭐랑 비교가 돼야 된다? 명파적 이랑 또 비교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파적 이의 대표적인 친구로 뭐 많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길이 빛나다 할 때 길이, 렌스 말고 그래서 길이 빛나다 할 때 길이,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높이, 뭐 하늘을 높이 나는 새 이런 것들처럼 그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파접하고 명파접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 여기서 이제 뭐 포인트로 조사 결합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파접에는 조사가 뭐 할 것이고 붙을 수 있을 것이고, 그지? 부파접에는 붙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높이 떠 있는 뭐 태양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이제 이 높이는 품사가 뭐다? 라고 물어보면 일단 높다라는 형용사에 지금 이가 붙은 것 같은데 요 이가 부파점이냐 명파점이냐 어떻게 돼 있다고? 높이 떠 있다. 부사는 대부분 어떻게로 해석이 된다. 그치? 그리고 뒤에 뭐가 안 붙어 있니? 조사가 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어 있지 않다면 이때 이는 부파점이라는 것이다. 그치? 그런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높이가 뭐 1000m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그 산의 높이가 1000m다. 그럼 이때 높이는 지금 뭐야? 높다 역시 형용사에다가 이가 붙었는 뒤에 이제 뭐가 보인다고? 조사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그지 뭐야? 높이 그지?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파적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가 나오면은 뭐 부파적 명파적 구분하는 거 이 정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희라는 친구 있죠. 희. 그치? 뭐 조용히, 그치? 급히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부파적은 이렇게 이와 희 정도만 기억해줘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동사 파생 전미사. 당연히 자 동사가 아닌 걸 동사 바꾸는 거겠지. 그 왼쪽에 뭐 거리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거리다, 그치? 자 그래서 뭐 꿈틀거리다, 반짝거리다. 자, 이 친구들 지금 꿈틀과 반짝은 우리가 흔히 이 음성 상징어에 가까운 친구, 부사성 그렇죠? 부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부사였던 것들이 거리다가 붙어서 꿈틀거린다, 반짝거린다와 같은 동사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비슷한 게 대다.
꿈틀대다, 반짝대다, 그지? 소금대다 같은 것들 전부 다 부사였는데 꿈틀댄다, 반짝댄다, 그지? 이런 식으로 동사를 때.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하다입니다. 하다. 자,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자, 감동했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치? 자, 붙어있는 하다는 동사 두가 아니고 전미사 하다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미사 하다가, 자, 봐봐. 쌤이 지금 예를 들는다. 뭐, 운동하다. 뭐, 공부하다. 뭐, 결혼하다. 이런 지금 단어들이라면 앞에 있는 누구? 이 명사 어근의 지금 이제 성격을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뭐가 있다고? 동작성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한다, 공부한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때는 지금 이 하다들이 지금 무슨 파적? 동파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요 하다가 형용사, 파생, 전미사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하다를 다시 형파적 예로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감동하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 지금 건강한다, 감동한다가 안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지금 앞에 있는 명사 어근의 성격을 봤더니 얘네들은 뭐야? 상태성이다. 그치? 그래서 하다는 앞에 어근의 성격에 따라서 동파적과 형파적으로 나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내지는 우리 또 동사, 용사 구별하는 방법 적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운동한다 됐고 공부한다 됐는데 건강한다, 감동한다 안 된다거든. 그치? 그래서 요때는 이 하다가 형파적이구나. 알겠지? 그리고 자, 또 대표적인 친구 스럽다. 그 다음에 명예롭다. 그치? 그리고 아름답다 같은 스럽다, 높다, 답다는 또 형파적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 내가 접두사, 전미사 다 중요하지만 전미사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근의 품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지배적 기능을 대부분의 이제 접사에서는 전미사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표적인 예들은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필기해 두시면은 월요일에 오늘 한 페이지 안에 벌써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전미사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이제 합성어 또 이제 중요한 건 납니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치? 그거 나올 건데 이런 것들 먼저 해볼게, 알겠지? 그리고 의미는 지금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십시오. 자, 그러면 뒤에 합성어의 유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밑에 그 합성어라고 해서 개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요거 확인하고. 자, 우리 교재 보면 알겠지만 합성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 합성어의 어떤 제 방식이 제 의미에 따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결합 관계에 따른 제 방식이 있는데, 의미에 따른 구분하면은, 사실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융합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문학에서 좀 많이 볼 법한 개념들이거든요. 어쨌든, 대등 합성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 합성어니까 이제 두 개의 어근이라 좀 더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말,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기존에 쓰던 말이고, 홀로 쓸 수 있는, 자립성 있는 말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상황에서 대등이란 두 어근의 의미가 뭐 한다고? 각각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밭은 논 앤드 밭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니까, 그치? 다 의미가 좀 살아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종속 합성어는 말 그대로 한 어근이 쉽게 해서 A예요. 자, 앞에 어근이 다른 어근인 B를 일종의 꾸며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리는 돌이라는 게 뭐 일종의 그 다리의 재료라는 특성이겠지? 자, 그리고 국굿은 국을 담는 어떤 용도, 그치? 수단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걸어가다는 어떤 역시 또 뭐야? 또 이제 수단이라든지, 그치? 요런 의미. 그래서 어쨌든 또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요거는 살아가는 뭐 공간 요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불고기는 뭐 이제 재료, 그치?
요런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그치 꾸며주는 관계라면 종속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세 번째 합성어 나오는데 융합 합성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는 이걸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어. 관용어란 결국 뭐야? 이 한 사회 또는 한 문화권 내에서 굳어져서 쓰이게 된 말을 관용어라고, 관용적인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합성어라고 하는데, 자, 즉 A와 B란 두 개 어근이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걔네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제3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비라고 해서 그지 우리가 여우비 또는 뭐 호랑이가 그지 뭐 시집간 장가간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지 갑자기 이제 내린 소나기 같은 것들. 자, 볕이 나는데 갑자기 확 쏟아붓는 비. 여우 플러스 비인데 여우랑 비의 의미는 지금 물론 뭐 비는 살아있습니다만은 여우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채로 그렇죠? 자 관용이 돼버렸고 돌아가다도 우리 국어가 뭐 관용적인 그치 돌려 말하는 관습이 좀 있다 보니까 돌아가다가 그치 죽다와 같은 이제 완곡한 편이 또 되었고요. 그렇죠? 강산 우리 고전문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연 그치 강과 산 춘추도 봄 가을이 아닌 그치 어른의 어떤 나이를 그치 연세를 이제 이르는 말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모순 같은 거, 그치? 창 모자에 방패 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날 중국 고사에 따르면 한 상인이 그치?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하고 한 손에 이거 들고 있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습니다. 그것도 반대편 손에 들고 있다고. 그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이기주라. 그치? 논리적인 결함, 그치? 일단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가시방석도 있어요. 가시로 만든 방석이 아니고 그 자리가 불편하다. 그치? 뭐 피땀하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융합합성어란 관용어, 그 사회 내에서 굳어진 표현들, 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합성어의 포인트는요, 당연히 19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내가 풀이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답도 달려있고 분석이 되어있어서 요건 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20페이지 괄호 2번에 구성 방식에 따른 구분 요거 별표 치십시오. 사실 그 파생어가 이 전미사와 같이 그치 품사를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합성어는 바로 여기 있는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패드 좀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에 따른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뭐냐면은 국어 문법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세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작은 집처럼 작은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용사형 어미가 붙음으로써 지금 관용사가 우리 무슨 역할을 하는데 체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이 지금 된 상태로 명사 꾸며주면 이거 문법 규칙에 맞다 이겁니다. 그치? 알아듣다도, 우리 동사와, 동사란다. 이 용언과 용언이 붙어 먹을 때는 어쨌든, 용언, 어간과 어미, 그리고 듣다, 어간과 또 뭐로 이루어져 있어? 다가 어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아까 우리 형태에서, 의존 형태에서 할 때 어간, 어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트짝이 딱딱딱 맞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 구성 방식에 맞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른쪽 거에서 이건 맛배기였고, 통사적 합성의 유형 요거 7가지는 여러분 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치? 그 첫 번째, 명사. 아까 우리 뭐 논밭이라든지, 그치? 뭐 물고기 전부 다 명사.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관용사 플러스 명사 새해. 그치? 온종일. 그치? 첫사랑. 요런 단어들 전부 다 첫, 관용사입니다. 관용사가 뭐 꾸며주는 거. 명사 꾸며주는 거 우리 국어 문법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쌤이 요거부터 먼저 할게. 요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요거는 3번이라고 해봐봐.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체형 플러스 지금 뭐가 조사가 생략된 채 용언에 어간이 붙어 먹은 거야. 근데 우리 국어는요, 이런 조사 생략은 뭐하다고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략 정도는 뭐한다? 익스큐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뭐가 들다? 철이 들다. 그치? 우리 교장 뚝배기는 빛난다. 그럼 뭐가 난다고?
빛이 난다 이거야. 교장 빡빡이, 그지? 자, 그 다음에 힘쓰다는 뭐를 쓰다야? 힘을 쓰다. 그치? 그러면은 본받다는 본을 받다. 와 같이, 그치? 체연과 용언 어간이 바로 만났다. 조사가 생략됐는데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사 생략까지는 뭐야? 익스큐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부사가 서술어, 즉 용언을 꾸며주는 거죠. 잘하다, 못하다, 또는 뭐 잘생기다, 못생기다 할 때, 그치? 이런 부사가 용언 꾸며주는 것. 당연히 일반적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또 부사 꾸며주는 것도 메인은 아니어도 서부 기능으로서 이것도 일반적 기능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그치? 또는, 가르쳐 주니까 곧잘 따라 하는구나. 곧과 잘. 그리고 우리 잘못을 저지를 때 잘과 못도 부사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사의 결합. 그치? 자, 근데 쌤이 지금 여기 인덱스를 안 매기고 넘어온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있죠. 그죠? 요게 아까 우리 왼쪽에, 자, 본 제재에 들어가 있던 바로 요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왼쪽 표로 돌아오면 여러분. 자, 그래서 작은 집처럼, 그치? 요걸 내가 인덱스 6번이라고 할 건데, 자,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 사형, 어미 플러스 체형, 그냥 명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유형을 우리는 6번 유형이라고 할 거야. 어쨌든 뒤가 지금 피수식어가 체언이라면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때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끔 어간 뒤에 관형, 사형, 전사원이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늦느르던. 이건 다음 주 또 볼 거예요. 마침 나온 김에 다음 주는 학원 학예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쉬시면 되고요. 다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있지? 늦느르던 이 붙음으로써 그치? 체언을 꾸며줄 수 준비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지금 작은이라는 할 때 끈이 이제 관형사의 어미. 자, 또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큰 형이라고 하면 그치? 이때 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크다에다가 니은에다가 이거 집에 형이 붙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어간과 어미와 체형, 그리고 그때 어미는 형이라는 체형을 꾸며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도록 이제 관형사의 어미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붙은 형이 아니고 큰 띄운 형이 되면은 이걸 우리는 이거 참고로 이건 구라고 합니다. 구. 그치? 자, 왼쪽에는 우리 단어의 조건이 있는데 단어는요 중간에 띄었음, 즉 쉼, 휴지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하나의 단어로 지금 이제 뭐 됐다? 복합이 되었다. 합성이 되었다라고 봐서 얘는 몇 번째 형이에요? 여러 형 중에서 몇 번째 형? 첫 번째 형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오른쪽에 구는요, 이건 새로운 의미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뭐야? 의미를 찍찍찍히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형이야? 말 그대로 키가 또는 덩치가 뭐한 형? 진짜 큰 형, 빅 앤 톨의 개념이다. 그래서 구와 단어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가 됐다는 건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고, 구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읽어내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형태소득 접근으로 어간과 어미는 다시 한 번 뭐라고? 세트라고. 이제 얘네 둘을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떨어져서 만들어질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는 건 이거는 우리 문법 규칙이 맞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7번 할 건데 알아듣다의 예를 내가 7번이라고 할 거야. 즉 7번은 어간과 어간이 지금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체언이 아니잖아. 뒤가 만약에 체언이었다면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전성어가 필요해.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필요하다고? 얘네 둘을 링크할 수 있는 연결 어미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게지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게지고 이런 친구. 그치? 얘네들이 붙음으로써 봐봐. 어간 어미, 가가 또 종결 어미니까 그치? 어미에서 세트짝이 어때요? 딱 맞습니다. 맞지? 물론 여기서도 이런 지금 세모친 이 어미들이 뭐 할 수 있다고?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어 문법 규칙이 안 맞다고 해서 밑에 있는 비통사적 합사고 비통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유아인이 나오는 거야. 유아인이 갑자기 베테랑에서 뭐라고요? 어미가 없네 이지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고. 어미가 없어서 비통된다는 거야. 알겠지? 어이가 없지 진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돌아가다 있고, 그치? 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 자, 축약
축약된 것도 잘 봐야 돼. 알려지다 같은 것. 그치? 이거 우리가 평대소 분석하면은 알다에다가, 그치? 자, 리가 붙은 거라고 보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알리, 그 다음에 지, 다. 이런 걸로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알리다 할 때 리는 알게 하다니까 사동접사인데 이걸 스킵하고, 어쨌든 어간과 어간 투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갔다고, 지금 연결어가 끼어갔는데 이게 지금 려라고 축약돼 있다 보니까 간과의 걸고 넘어가는 중에 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통사적 합성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7가지 통사적 합성어 했습니다. 이까지 됩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비통.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 일단 우리 국어 문법 규칙에 좀 벗어나는 형식으로, 자, 그 예문에서 내가 하나씩 한번 해줄게요. 자, 늦더위. 자, 늦더위는 근데, 요거 X 치세요. 여러분, 이게 2016, 17학년도 고3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였는데, 자, 이 늦이 이제는 사전에 검색하잖아. 늦은의 의미를 더하는 이게 접두사로 검색이 돼요. 우리 그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자전에서. 그럼 지희야, 저 늦더위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그래, 접사가 없으니까 파생하면서 합성어의 예로 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거 X를 칠게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다른 예로 한번 자 들어보면은, 자, 덮밥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덥다에다가 지금 뭐가 바로 붙었다고? 밥이라는 체온이 바로 붙어버렸다는 거야. 즉, 자, 덥다라는 지금 뭐가 어간이 뭐 없이 바로 관용사용 어미 없이 바로 체온을 꾸며줘 버리는 구성이 되어버렸다. 즉, 자, 어간과, 자, 비통 1번 할게요. 어간 다음에 뭐 없이 관용사용 어미가 없이 바로 체온이 붙어 먹었다. 그래서 유한이 뭐라 했다고? 어미가 없네, 이 시간에.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자, 위에 있던 몇 번하고 통 6번하고 반대 개념인 거예요. 통 6번은 체온 꾸며주려고 관용사용함이 늦어더니 묻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비통 1번은 지금 원래는 덮은 밥, 이와 같은 관용사용 어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이 바로 만나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어미가 없다 이식하지 말고 어간과 어미는 뭐 해야 된다고? 세트여야 된다고. 근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어 문법 규칙에 뭐하다?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통. 그지? 더 비싼 예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할 때 왜 이렇게 연결해주는 쇠 같은 것들이 있어. 이게 꺾여 있는 쇠들, 그지? 꺾은 쇠,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지금 누락된 거. 맞지? 예.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아직은 좀 젊으실 건데 쌤 엄마는 좀 이제 늙었단 말이야. 할머니란 말이야. 얼굴에 이제 검버섯 같은 게 있어요. 원래 무슨 버섯? 무슨 버섯? 끔버섯. 그치? 예, 뭐 이런 거 피는데 화장품 좋은 거 사주고 해도 이제 안 되더라. 어쨌든 간에. 자, 요런 식이었던 관용사용 어미가 누락된 채 바로 체험 꾸며준 비통 1번입니다. 오케이? 다음, 비통 2번. 뛰놀다 보시면은, 자, 뛰놀다는, 자, 뛰다 플러스 놀 플러스 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럼 이제 어간과 어간이 이렇게 만나는데 중간에 뭐가 없어. 얘네들 링크해줄 연결 어미가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2번 해서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먹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끝에 있는 다는 연결하는 어미가 필요한 건데 없어. 그래서 얘는 위에 있는 통 몇 번하고 통 7번하고 반대 개념. 됩니까? 그래서 뭐지? 아까 우리 그 검북다라든지, 그죠? 검북다. 원래는 검고북다. 그치? 또는 자 계단을 오르내리다도 마찬가지. 오르고 내리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얕보다도 얕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연결어미가 빠져있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에 3번은 부슬빛처럼, 자, 우리 기억나나? 지난주에 쌤이 부사가 용언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관형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누구 거는 뺏으면 안 된다고? 관형사 역할인 체연 꾸며주는 건 뺏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는, 이거는 국어의 문법 규칙에 어긋난 예외적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슬비, 척척 박사, 헐떡 고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부사가 체험 꾸며주는 건 비통.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 7개, 비통 3개 해서 통, 비통 우리가 구분을 해봤어. 그치? 자, 근데 잠깐만 밑에 단어 의미 하기 전에, 단어 의미는 선생님이 금방 할 거니까, 여기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또 잘 나오는 그 개념 하나가 직접 구성 요소 내지는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출제가 곧잘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국어가 이게 이 해당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단어를 딱 뭘로 쪼개고 둘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단어의 어떤 형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직접 구성 요소 또는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이거는 이게 막 어려운 개념이면 우리가 코리안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떡볶이가 있어. 떡볶이. 자, 가연아, 이거를 만약에 둘로 나누라고 하면 어디에 슬러시를 넣을래? 어디 사이에? 떡하고 볶기 사이에 넣어. 누가 떡볶다에다가 이를 붙이지 않거든. 떡하고 볶기에 넣는단 말이야. 그럼 떡도 우리가 기존에 쓰는 단어고 볶기도 뭐 라면 볶기 무슨 볶기에서 쓴다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즉 얘는 뭐다? 합성어다. 그치? 다만 자 지희야, 여기서 이 단어는 지금 끝이 났다고 보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볶기는 다시 어떻게 만들어져? 볶기는 볶다에다가 이가 붙어. 그치? 볶은 지금 뭐야?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어간이자 어근이니까 그치? 얘는 자 어근으로 잡으면은 이는 지금 뭐야? 자 우리가 지금 명파 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떡볶이는 합성어인데 뒤에 어근이 뭐인 합성어야? 파생어인 합성어. 이렇게 물어봐. 이 내신 단구. 그죠? 자, 이건 내가 너무 쉬운 예를 가져왔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코웃음. 어디로 쪼갤래? 코하고 웃음. 그치? 소리는 합성어. 그런데 웃음은 지금 뭐다? 웃다에다가, 그치? 뒤에 어근이 파생어인 합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웃다에 음이 붙었으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헷갈리는 게, 비웃음은 어떻게 쪼갤래? 비웃음은 이렇게 줘. 비웃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로.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뒤에 음이 뭐야? 명파접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자 파생어다 이렇게 봐요. 물론 비가 이게 한자식 접두사긴 한데, 그치? 어쨌든 어근에다가 그치? 접사가 붙은 이런 형태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꽤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그치? 자, 또는 우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도 많이 틀린 게 이거 놀이터도 많이 틀려. 놀이터. 자, 놀이터 당연히 누가 봐도 놀이랑 터가, 그치? 그런데 놀이는 우리가 어근이라고 적는데 터를 접사로 생각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터는 우리 공부할 때 터가 그 명사입니다. 즉 어근이에요. 그래서 합성.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잘 도와주시면 좋을 거고, 또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얘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직접 구성 요소란 처음 둘러 모은 것 가지고 쪼갠 것 가지고 그 단어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 성분을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 그지 또 다시 파생어다, 어근이 또 합성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미, 자 단어 의미 관계 마무리하고 오늘 끝을 낼게요. 자, 밑에 그래서 핵심 기능 8강에서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 나옵니다. 자, 동음 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그치? 동음 소리는 같지만 이의 뜻이 다른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근데 다만 이 동음 이의어나 다의어가 이 개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뭐 문제? 품사 내지는 단어 사전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동음이의어다라는 것은 자 밑에 자 바로 사전 정보 밑에 볼게. 해당 단어의 뭐 01 내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자 이 첨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01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얘네 둘은 뭐라는 뜻? 동음이의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응.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우리 걸다 01 밑에 세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해당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치? 해당 단어는 무슨 단어다? 다의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때 1번 의미는 우리가 중심적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등등등 따위로 뭐 된다고? 자, 파생됩니다. 그래서 자 1번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나머지 2, 3, 4, 5번 주변 의미로 파생 내지는 확장된 관계라면은 이걸로 다의 관계라고 해. 알겠지? 다의어.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다 품사 정보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또 보면은 자 지금 여기는 사실 뭐 이제 뭐 품사 정보, 발음 정보, 뭐 활용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용어는 이 표제어라는 게 사전에 실리는 이제 기본형을 얘기하는 거거든. 용어는 기본형이 표제어로 실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활용형은요 실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희가 사전에 검색할 때 나는 자 걸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자요 활용된 걸 치면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용어는 기본형이라는 어간에다가 다가올 때 됩니다. 요 형태를 검색해야 뜨는 거예요. 2018학년 수능 15분 문제에서 받다, 받게, 받트, 받투 이런 게 나왔는데 받다 하고 받게 같은 경우에는 이 개라는 게 우리가 어미거든. 부사형 전성 어미겠지. 그래서 받게라는 표제어는 뭐하지 않는다. 실리지 않는데 마치 표제어로 실리는 것처럼 낚시해가지고 애들 많이 필요했었거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내가 좀 더 추가를 해줄게. 여기, 자, 좀 있구나. 밑에 걸다 02에 1번 안에 애을이라는 요 정보 찾았나?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 오른쪽 설명 나와 있듯이, 필요한 문장 성분의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좀 뭐로서 제공했니? 조사로서 제공을 했어. 근데 그 조사가 무슨 조사다? 격조사. 맞지? 그래서 우리가 품사 공부 잘해두면 사전 정보 활용하는 것도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A는 무슨 조사다? 부사격 조사. 부사. 그치? 을은 무슨 조사다? 목적격 조사. 그치? 그러면은 걸다 02의 1번 의미의 단어는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라는 뜻일까?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 2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국어 문장은 주술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주어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것 플러스 뭐야? 1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 필요한 문장 성분 정보이면서 여기에 플러스 1개 주어 개수까지 포함시키면 얘 몇 자리 서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다음 주에 3자리 서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요게 좀 독특하게 나올 때가 있어. 자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타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자. 근데 여기는 어디 하고 슬러시하고 어디 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에는 슬러시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건 엔드 조건이야. 이 말은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슬러시가 들어가잖아. 이거는 오화 조건이에요. 둘 중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연아, 타다는 주어 말고 몇 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야? 한 개가 두 개가. 한 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말고 애가 붙은 부사가 필요하거나 오와 주어 말고 을이 붙은 누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타다, 버스를 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러시를 넣어줘. 알겠죠?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거 문장 상문 관련해서 뭐 다다음 주 공부할 거니까 미리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는 다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되겠죠?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입니다. 자, 다음에 핵심 개념 9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자, 유의 관계 먼저 나오는데요. 단어에서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자, 이건 완전 동의어가 아니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비슷하다라는 요 관점에서 이 다의어의 이 관점, 이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언제나 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생님 예문 한번 들어볼게. 틈과 겨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쉴 겨를이 없어. 쉴 틈이 없어는 둘 다 치환이 가능하다. 시간적 개념에서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문 틈 사이로 문 겨를 사이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노? 틈 되고 겨를 안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공간적 개념에서도 안 될 수 없다. 완전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100% 치환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반의관계인데, 자, 반의관계는요, 자, 개념부터 먼저 할게요. 반의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대립하는 관계로 반의관계 있는 단어를 반의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클립, 마지막 클립 한번 보세요. 반의어의 특성, 요거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의어는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밑줄.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된다라는 게 필수 조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요, 사람, 성인이라는 공통적 의미 요소를 가지면서도 어디에서만 딱 하나의 차이를 보여? 성별에서만 딱 하나의 차이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뭐다? 반의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봐봐. 이번에 우리 할머니와 소녀를 만약에 우리가 의미 요소로 나눠본다면은 둘 다 사람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둘 다 여성이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에서? 성숙도에서. 그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가? 단 하나의 차이만 딱 나잖아. 성숙이라는 점에서. 그럼 할머니와 소녀는 뭐다? 반의관계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할머니와 소년을 한번 해보자. 일단 똑같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이미 자, 할머니 소년은 이미 성별에서부터 차이가 나면서 성숙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거지. 플러스는 있다, 마이너스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봐라. 자, 소녀 할머니는 단 하나의 차이인데 얘는 지금 몇 개 차이나? 두 개 차이 나지? 할머니 소녀는 반의관계 OX X 단 하나만 차이 나요. 알겠죠? 요거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반의어는요,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이제 아버지의 반의어로는 만약에 그 상대 배우자의 관점에서는 어머니일 수가 있지만 상하 관계에서는 뭐야? 자식과 그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반대는 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대립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또 이제 세 번째 점에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반의어가 역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아버지가 다 의어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그 상대되는 어떤 개념들이 그치 어떻게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밑에 있는 세 번째는 그 해당 단어가 가진 의미 관계에 따라서 그치 반의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열다는 문을 열다면 문을 닫다인데, 입을 열다는 입을 뭐 닫아도 되겠지만 입을 다물다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다 나도 되겠지만 뚜껑을 또 덮다 하고 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단어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반의관계도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 자, 옷을 벗다 하면은 옷을 뭐 입다. 그치? 그 다음에 장갑을 뭐다? 장갑을 끼다. 그치? 그럼 장갑을 벗다. 그죠? 모자를 쓰다 모자를 벗다. 맞지? 이런 식으로 벗다, 열다와 같이 다의어인 친구들은 반의어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요거 단 하나의 차이만 있어야 된다는 반의관계 조건. 그 다음에 상하관계 설명할게요. 자, 상하관계는요, 자, 우리가 의미상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로, 자, 밑에 그 표 한번 보시면은 포함을 한다는 건 훨씬 뭐야? 상위. 그치? 넓은 일반적 개념이라는 거. 얘들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 봐봐. 우리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치? 자, 직업이란 단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직업이라는 자 훨씬 넓은 일반적 포괄적 이 단어는 이 하위 개념들을 뭐하기 위해서 묶어내기 위해서 얘는 많은 의미를 가지냐 적은 의미를 가지냐 물어봤을 때 이걸 다 묶어낼 수 있다면 그때 그 공통되는 의미 요소는 많아져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포함하는 이런 상의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의미 요소의 수가 적습니다. 즉 상의어로 갈수록 그 의미 요소의 수가 단순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처럼 자 하위어 또는 하의어라고 하는데 이 개별 의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포함이 되는 단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이고 걔네들만의 각각 고유한 독립적인 의미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욱더 의미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또 연예인 안에 또 누가 가수 있고 배우 있고 그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안에 또 이제 가수 안에도 그치 락 가수가 있고 발라드 가수가 있고 댄스 가수가 있고 여러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세월호 갈수록 댄스 뭐 이런 것도 더 붙고 그렇지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좀 더 자 상이어란 단순 그다음에 하이어란 복잡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하 강의는 그만 보셨던 것처럼 자 봐봐 내가 연예인 안에 배우를 또 집어넣었단 말이야. 뭐 액션 배우 그치 뭐 멜로 배우 있을 건데 이 연예인이 직업하고 비교하면 무슨 관계에 포함이 되는 하예요. 근데 배우 가수와의 관계에서는 얘가 포함을 하는 상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인즉슨 절대적이라는 무슨 뜻? 상대적이다. 이렇게 적혀놨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밑에 뭐 물고기가 상이어,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 있는데, 그지? 또 붕어 안에도 뭐 참붕어, 무슨 붕어, 여러 가지 붕어 또 있거든. 그것도 붕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상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뭐 이제 이 클립 부분도 한 번 더 이제 뭐 정리하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우리가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형성,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까지 이렇게 조금 뭐 이제 밀도 있는 수업을 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학예방학입니다. 그래서 복습들 다 열심히 해와 주시고 특히 뭐 중세 듣는 친구들은 또 중세 문제 또 따로 드렸기 때문에 풀고 하는데 이상 없을 겁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학원 방학이지만 선생님 연락 문제는 받으니까 모르는 거 질문해 주시고 자 날씨 많이 덥자 그지? 뭐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항상 이제 조심하고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